오늘 전신보병 하겠습니다. 배우가 이거 전신보병 속에 이게 완능록이 들어있어가지고 원래 제목은 완능록인데 자꾸 전신보병가 입에 익어가지고. 자, 배우가 물었다. 마음이 이미 본래 부처인데 오히려 육도와 만행을 닦을 필요가 있습니까? 항벽이 답하였다. 깨달음은 오직 마음에 있는 것이요 육도 만행과는 상관이 없다. 육도 만행이 다 교화의 방편이니 중생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설령 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 그리고 바로 십지와 사과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모두 방편문이요 부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모든 제도하는 방편문 가운데 부처님의 마음이 제일이다. 그래서 지금 뭐 육바라밀, 사성제, 뭐 저기 보리다, 또 열반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네네. 방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도 사실은 방편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렇게 법문이나 경전은 방편인 걸 아셔야 돼요. 방편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경을 실제라고 하시면 안 돼. 왜? 실제는 내가 그 경전을 통해서 내 삶에 이게 체험이 된 거, 경험이 된 거, 그것만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게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인식 체계로 받아들이는데 그 실제가 어떤 실제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실제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이게 뜻을 파악해야 돼요.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어떤 걸 보고 실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다 듣고도 도대체 이것을 이 글을 썼을 때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그 뜻을 자꾸 알아내려고 사유를 하셔야 돼요. 이걸 뭘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 그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을까? 이걸 사유를 안 하면 여러분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이 딱 둘 차이예요. 그걸 가지고 사유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걸 가지고 바깥을 대상을 볼 때 내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공부가 안 되면 이 공부가 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도. 그래서 여러분이 84,000 법문을 다 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조사 스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쩔 수 없어요. 이 공부는 이렇게 해보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너무 답답하고 꼭 찔러주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꼭 찔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손에 잡히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만약에 손주가 여러분 앞에 오셔가지고 할머니 마음을 좀 보여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마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마음 좀 나한테 좀 이 손에 담게 좀 해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을 계속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손주 마음도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라. 그거는 손주만 쓸 뿐이에요. 내 건 내가 쓸 뿐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체득해갖고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이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만 생사번뇌의 마음이 없다면 곧 보리 등의 법도 필요치 않다. 그 생사번뇌라고 하는 것도 다 그것 자체가 번뇌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리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게 번뇌라는 걸 아시면 돼요. 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게 번뇌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난 해탈해야 되겠다. 이거 번뇌인 줄 알았네. 나 스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것도 번뇌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소린 거야, 그게. 그죠? 나 스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안 아프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자체가 번뇌라는 걸 아시면 그렇게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시게 돼요. 점점. 네. 그 모든 그것들이 번뇌라는 걸 아시면 돼요. 네. 이 공부는. 그래서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설한 일체법은 아의 일체 마음을 이끌기 위한 것이요. 나로 이끌기 위한 것. 내한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이끌기 위한 방편이요. 나에게 일체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일체법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일체법이 전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부처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른 일을 논하지 않았다. 오직 일심만을 논했으며 또한 일성을 말했다. 그래서 시방을 두루 살펴 구해도 다시 다른 성이 없다. 그 일성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 그걸 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일성이지, 타인을 보는 거는 2성, 3성, 4성 이렇게 이래요. 타인을 보고는 공부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방편이에요. 가짜예요. 내 거. 나한테로 돌아와요. 그것만이 일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그게 내 마음이고, 예,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셔야 된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을 두루 살펴 구해도 다시 다른 성이 없다. 이 대중은 격가지가 아니라 잘 익은 열매와 같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 뜻은 믿기 어렵다. 달마가 이 땅에 와서 양나라와 위나라에 머물 때 오직 해가 대사 한 사람만이 면밀히 자심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자심을 믿고 은하에, 말끝에, 은하에 문득 적심시부를 깨달았다.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달았다. 예. 바로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달았다. 신체와 마음을 모두 있는 것을 대도라고 한다. 대도는 본래 평등하다. 왜냐하면 중생이 부처와 더불어 동일한 진성임을 깊이 믿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진성만이 이제 부처님과 내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달라요. 부처님이 생긴 것도 다르고 내 생긴 것도 다르고 내가 마음 쓰는 것도 달라요. 근데 내 진짜 그 본래 성품은 부처님이나 나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불보살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살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진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본 성품은 다르지 않다. 본성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본성과 다르지 않은 일을 조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불성을 체득했을 때 이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네. 그것을 여러분이 체득을 했을 때 이제 불가사의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고 이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번뇌의 바탕 위에서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이걸 한 번은 불성의 자리를 여러분이 딱 보셔야지 내가 번뇌를 쓰고 있구나, 지혜를 쓰고 있구나, 그것도 알게 돼요. 네, 내가 번뇌에 휘말려 가고 있구나, 번뇌의 중심을 잡고 있구나, 네,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방편인 줄을 아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일까?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스스로 조금 사유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또 접목을 시키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해드리면.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내가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40이 넘으면 각자의 인식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차이가 엄청나요. 40이 넘었을 때. 그러면 40이 넘고 60이 가까이 오면은 내가 내 인생에 이게 좌표가 되잖아요. 얼굴이나 모든 태도가.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나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볼 때. 그럼 그걸 볼 때 여러분이 다른 타인을 볼 때도 그게 눈에 보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은 40이 넘어서 과연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메타인지에 대해서 나의 의식 수준에 대해서 생각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40이 넘었을 때 내가 봤을 때 아직도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60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60은. 예. 그게 옛날에는 이게 40이 넘으면 맞았어요. 왜? 많이 살아야 60 살잖아요. 그래 환갑을 되게 쳐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길어져 가지고 60이나 겨우 돼야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살님들 진중하게. 근데 40은 아예 너무 청춘이라 생각해갖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왜 사람이 삶의 목표를 원대하게 가져야 되고 불보살님처럼 가져야 되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지 내가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이걸 사유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살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살더라도 여러분이 목표는 원대하게 가져야 돼요. 부처님 마음처럼 원대하게 가져야 조금을 가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내면 여러분 사는 게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생각에 끄달려서 중생 노름을 하다가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질 때 무엇을 보냐면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말 끝이 달라요. 그죠? 기본적으로 하는 말의 그 의미를 담는 거 그리고 그냥 하는 말 이런 말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그걸 자꾸 이제 현대인들은 보면은 메타인지의 수준이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의식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평가가 되죠. 예,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60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탄했구나, 순조로웠구나, 아니면 굴곡이 심했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끝마다 욕을 한다. 그럼 그 사람 삶이 여러분 대충 생각해도 어떨지 알잖아요. 그럼 말끝이 되게 상냥하고 부드럽다. 아, 저 사람은 평상시에도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이 듣기가 더 좋겠어요. 그 말이 예쁘고 상냥한 사람 좋겠죠. 그럼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 공부를 한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 행동이나 태도나 말일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는지.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게 더 지표가 더 빠를 거예요. 왜? 자기가 쓰는 언어에서 싫은 언어는 빼는 거예요. 내가 듣기 거북한 언어는 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6개월, 1년, 2년 지나면 이게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거기에서 쓸데없는 말은 빼고 쓸모 있는 말만 골라가지고 쓰면 내가 하는 말이 다 명언이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담하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한 글귀라도 좋은 글귀를 읽어라.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훈습이 돼서 배기게 하라. 예. 내 몸에서 그냥 내 입에서 그냥 그 말이 그냥 술술 나오게 하는가 동시에 내 행동이나 태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러면 일평생을 살 때 계속 이런 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좋은 얘기를 해요. 불보살님들이 좋게 살아가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과 일평생 살았는데 늘 입에 올리는 말이 그냥 평상시에 살아가는 얘기. 남 험담, 남 시기 질투. 그죠? 이런 얘기 하는 사람과 이 차원이 다르겠죠. 예.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딱 알잖아요. 예. 아는데 그게 참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논쟁을 하지 않아요.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 우리 왜 보면은 말을 이렇게 누가 탁 꺼내잖아요. 그거에 반박하기가 속사포처럼 나와요. 여러분 3명만 앉아 있어도 그 말에 반박하고 싶어서 그 사람 말 끝도 안 났어. 근데 말꼬리 자르고 막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논박을 안 해요. 내가 여유롭고 나의 메타인지가 높으면은 그런 얘기를 끝까지 아니라도 들어줘요. 아,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틀린 게 아니라 아, 나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내 의견을 제시할 때도 논쟁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살았던 사실적인 얘기, 체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겪었다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지. 근데 우리는 다 자기가 체험한 거 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들었던 거 얘기해요.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하기 때문에 내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쟁을 할 때는 내가 속이 꽉 차 있지 않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예. 그 말로 서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내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에 벌써 휩쓸려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내가 장단을 치면서 벌써 내가 논쟁에 휩쓸렸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그 논쟁을 할 때 나는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중심을 잡고. 이거 참 힘들거든요. 말 예쁘게 하는 것만큼 이것도 힘들어요. 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이게 주워들어서 유튜브 보고 TV 보고 대충 얼버무려가 말하는 거지. 오히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섣불리 말도 안 해요. 왜? 내가 이 정도 수준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건 다 알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거든요. 예, 그거를. 예. 그러니까 말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익어지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다. 내가 내 감정으로 인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누구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 한은 내가 내 내면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확실히 높은 사람, 지능이 확실히 높다는 증거, 예,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제대로 자세히 보지 못한다. 네. 내 감정에 내가 중심을 잡고 그 감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내면이 익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예, 니체나 투자가의 대가인 사람들, 존 록펠러 같은 사람들, 벤자민 그레이먼 같은 사람들,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다 이런 말을 해요. 예. 이거는 사는 거와 투자와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예외가 아니에요. 이 감정에 내가 얼마나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감정을 내가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가. 예. 이것이 사실은 우리 어떤 삶에 보면은 전반적인 게 이 감정 때문에 다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내 삶도 그렇고. 내가 감정을 얼마나 자세히 똑똑히 보고 있는가, 볼 수 있는가. 근데 그걸 이제 바깥에서 말할 때는 감정을 통제하라고 말해요. 감정을 조절하라고 말해요. 근데 감정은 조절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네, 궁극적으로 보면 그 감정이 잘 흐르게 해야 돼요.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가두거나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어떤 반박을 하지 않고 나와 그 감정이 논쟁을 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냥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정이 충분히 있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에요. 볼 수 있는 거. 네. 그걸 이제 말하자면 바깥에서는 통제하라, 조절하라고 말하는데 절대 감정이나 생각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네. 조절 가능했으면 벌써 감정에 다 해탈이 됐어요.
네. 그 안 돼요. 네. 생각이 다 해탈이 됐어요. 생각이 조절이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내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제대로 볼 수 있는가. 그래 내한테서 일어나는 감정을 타인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될 때 내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최고 말하자면 첫 번째 말 끝이 다른 거, 두 번째 논쟁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두 개 다 말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 거. 이건 더 내면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게. 시박 참회에서도 말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건 네 가지 제일 많아요. 네. 탐진치 세 가지 중에 말로 하는 게 최고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번째 이야기를 끊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끊지 않고 잘 듣는다. 그죠? 이것도 내 내면이 충실했을 때 이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거는 나에 대한 듣는 연습이 엄청 돼 있어야 돼요. 경청하는 연습이 엄청 돼 있어야 돼요. 경청한다는 건 내 내실이 튼튼해야지 경청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듣는 재능은 없어요. 네, 그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말은 너무 잘해요. 네. 근데 듣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듣는 게 잘 돼 있고 말하는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내실이 다져져 있는 거예요. 네. 왜? 그 사람 말하지 않을 때 듣고 있을 때 모든 걸 한눈에 보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꼽혀갖고 여러 가지를 못 봐요. 근데 듣는 사람은 이걸 다 봐. 통째로 다 봐요.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매일매일 배우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써먹는 거고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배울 기회가 없어요. 듣는 사람은 어떤 걸 듣더라도 그걸 다 배움으로 갖고 와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듣는 기술에 여러분이 공부의 연습이 필요해요. 듣는 연습. 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할 수 있는가. 이걸 자기가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봐요. 체험해봐요. 내가 그 사람 말이 끝나도록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없는가. 이거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진짜 그 입을 띄기 전에 내가 항상 이걸 머물고 있어야지 누군가 말할 때 말을 끊지 않아요. 네, 내가 다 말이 끝나고 조용해질 때 내 말을 하게 되지.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얼마나 잘 못 듣는지를 자기 스스로 보셔야 돼. 이게 다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누가 이걸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 공부도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냥 우리가 하는 지식 공부는 누가 얘기하면 받아갖고 써먹으면 돼요.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내 스스로 내 삶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깨어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네. 그러면 처음에 말끝이 예뻐야 돼요. 자, 논쟁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감정과 논쟁하지 않아야 돼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인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잘 들어야 돼요. 특히나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잘 들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끊지 않고 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내 생각을 내가 끊어버려요. 그건 내가 내 생각 안에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내가 그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그 생각이 못 흐르게 내가 계속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이것 또한 내가 그걸 듣기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하고 있는 걸 내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끝나요. 더 이상 내가 거기에 저항하거나 거기에 어떤 판단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가 안 익어지는 거예요. 이건 바깥에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내 내면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지금 네 가지 일들은. 그리고 또 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말보다 숨은 뜻을 봐야 한다.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든 조사 스님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끝을 잡고 늘어지지 말고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뜻이 무언가, 숨어있는 뜻이 무언가,
이걸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보는 눈이 여러분이 깊어야 돼요. 네. 이렇게 말보다 숨은 뜻을 보고 단어에 말 한마디 한마디 개념에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 말을 의도하는 그것이 뭔가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반응이 뭐지? 이거에 대한 여러분 계속 의문이 나요. 의문. 네. 그래서 사람들의 진짜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나요. 지식은 있잖아요. 한 50 정도만 돼도 똑같아요. 대학 나온 사람이랑 안 나온 사람이 똑같아요. 네. 박사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60 정도 되면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 사람이 하는 태도, 말, 행동. 예, 여기서 다 차이가 나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식,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회용으로 써먹는 사람은 태도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그래요. 맞아요. 박사라도 그래요. 네, 유학 갔다 와도 그래요.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내실이 튼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태도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이런 데서 와서 하는 것도 다 보여요.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막 대충 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전부 긴장되고 힘들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죠? 근데 집에서 내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고칠 게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하는 거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집에 가나 여기 있으나 편안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가 보고 있거나 보지 않거나 내 태도가 항상 정갈하고 뭐든지 하는 것들이 남이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항상 앞에 있는 것처럼 한다면 여러분이 불편한 일이 별로 없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체면치레 안 해도 되고 가식적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삶 전반적인 거 60을 살았다면 60에 버금가는 태도가 여러분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80을 살았다면 80에 대한 여러분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건 지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은 모른다는 말조차 단정하게 한다.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아주 죽는 줄 알아요. 그 다른 사람한테 지는 줄 알아요. 그죠? 어떤 게임에 내가 패배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예. 근데 내실이 튼튼한 사람은 모르는 건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배울 자세가 항상 돼 있어요. 예. 아는 거는 또 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게 달라요. 근데 조금 아는 사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네. 그래서 40이 넘으면 스펙보다 말투가 기억에 남고 학력보다 그 사람의 태도에 무게를 더 만든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깊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덜 흥분하지 않아요. 네. 자기 기준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자기 중심이에요. 중심이 딱 서가 있는, 법의 중심이 딱 서가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거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 하는 말에 다 무너져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무너져요. 삶의 품격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갈리는 거예요. 이쪽 저쪽. 네. 태도에서 갈리는 거예요. 아는 척은, 자, 이게 잘 들어봐요. 아는 척은 배움의 흉내고, 배웠다는 흉내고, 침착함은 배움의 결과다. 네.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진짜 제대로 내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침착하고 약간 진중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신중해요. 신중하다는 건 내가 가볍지 않다는 거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태도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네. 이게 전부 이 5가지가 여러분 삶에 전반적으로 녹아 들어갈 때 네, 법이 저절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제대로 하시면 법은 저절로 여러분 앞으로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법을 쫓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법이 저절로 온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법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육도 만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옮기지 않고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찾아가는 시간에 여러분 내실을 다지면 돼요. 네,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자기를 오히려 분석하는 게 더 빨리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많이 쓰고 있는가? 네. 자기를 분석하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